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제11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토양 입단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토양 입단. 토양 입단이 어떤 것이죠? 토양 입단이란 토양이 때알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때알 구조. 즉 경작하기 좋은 그런 때알 구조를 이루는 걸, 이걸 가리켜 토양 입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 입단을 증가시키는 방법, 석회질 비료를 뿌려준다. 토양 입단을 증가시킵니다. 두과작물을 재배한다. 콩과작물을 재배하면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요, 뿌리에. 그래서 땅을 윤택하게 합니다. 토양 구조를 입단을 증가시켜 줍니다. 경운을 실시한다. 깊이 갈아 엎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때알 구조를 해치게 되죠. 그래서 경운을 실시하는 것은 토양 입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치게 되죠. 토양을 피복한다. 멀칭을 하든 또는 지표 식물을 심든 해가지고 지표를 보호해주면 어떻습니까? 토양 입단, 때알 구조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토양을 피복한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경운을 실시한다. 경운을 실시하면 토양 입단을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답을 살펴봅니다. 경운을 실시하는 것은 토양 입단을 저해하게 됩니다. 토양에 입단하라는 건 토양에 공극이 생긴 때알 구조의 흙, 이것을 입단하라고 하고, 과도한 경운을 실시하면 때알 구조가 오히려 파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작물의 분류에서 공해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해작물. 공해작물은 뭐죠? 특수용도의 목적이죠. 그런데 공해작물, 목화, 아마, 모시풀, 수세미, 이걸 보면 전부 뭐죠? 이거는 섬유를 추출해 쓰는 거죠. 섬유 공해작물이 되겠습니다. A, B, C, D가 다 섬유를 뽑아 쓰는 섬유 공해작물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공해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공해작물이란 특용작물을 말하는데 목화나 아마나 모시풀, 수세미는 다 어떤 공해작물이다? 섬유 공해작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 시설 내 토양이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내에는 자연 강수가 비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오직 이 안에서 인공으로 관수하는 거, 사람이 물 뿌려주는 거, 이것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비료를 주거나 하게 되면 이게 나가질 않고, 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 뭐가 된다? 염류가 집적이 된다. 쌓인다 이 말이에요. 쌓인다. 염류가 집적이 되면 이 pH 농도를 보면 1에서 이제 14까지 가는데 7이 중성이죠. 요 밑에가 뭐죠? 산성이고 높아질수록 알칼리성이 되는 거죠. 7을 넘어지면 알칼리성이 돼요. 그래서 염류가 집적되면 뭐가 됩니까? 알칼리성화 되는 거예요, 토양이. 그러면 뭐다? pH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강우의 차단으로 염류 농도가 높다, 맞죠? 빗물이 흘러서 쓸어 내려가질 않으니까 계속 비료를 줘가지고 영양분이 이제 안에 남은 상태에서 염류가 집적되는 거예요. 근데 노지에 비해서 염류 집적, 토양 pH가 낮아진다. 염류 집적까지는 맞죠. 근데 토양 pH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연작장애가 계속해서 한 작물을 심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맞고요. 다밥과 발로 밟아대니까 땅이 꽉꽉해지죠. 자중관수로 토양 통기가 땅이 딱딱해지니까 통기가 불량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지에 비해서 염류 집적이
염류집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즉 특징이 뭐냐? 자연 강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자연 강우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 관수만 있기 때문에 염류가 집적될 수 있다. 염류가 집적되면 토양은 알칼리화되고, 알칼리화 된다는 것은 pH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사양토가 뭐죠? 사양토가 모래땅입니다. 모래땅. 점토는 뭐와 같죠? 이건 진흙땅이죠. 진흙. 자, 사양토, 모래땅하고 진흙하고 어떤 게 공기가 잘 통할까요? 모래땅이겠죠. 통기성은 공기가 통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높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아까 봤죠. 입단화된다는 것은 때알 구조를 이루어서 많은 이런 공국이 생기는 거예요. 경작하기 좋게. 그러면 이 공국 속에는 공기나 또는 수분이 저장되는 겁니다. 근데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보수성, 물을 머금는 성질 이 말이죠. 물을 함유하는 성질. 입단화되면 수분이나 공기가 많이 함유가 되겠죠. 그래서 보수성이 감소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증가된다 해야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감소된다 그랬으니까. 깊이 가리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경운을 깊이 하면 물리성은 개선됩니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아니죠.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높다.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아니죠. 입단화된다는 말은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진다. 즉 보수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입단화가 되면 대공국, 소공국이 모두 증가해서 이 공국 속으로 공기와 수분이 함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증가하죠. 깊이 가리려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이 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선은 광합성은 뭐죠? 물과 광선과 이산화탄소가 합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광합성입니다. 식물에서 하는 거죠. 이 식물이 광합성하는데 가장 유효한 광선이 뭐냐 그랬습니다. 가시광선입니다.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근데 적외선과 자외선 중간에 있는 이 가시광선이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으로서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가시광선이에요. 이 가시광선 이쪽에는 자외선, 이쪽에는 적외선입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놓인 요 가시광선,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요 부분이 광합성에 사용되는 부분이다. 광합성에 사용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선은 그러면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작물의 요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수량이 뭐죠? 요수량. 어쩔 수 없이 한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요수량. 즉 물을 필요로 한 양 이 말이에요. 물을 필요로 한 양. 즉 그 작물이 얼마나 물을 필요로 하느냐 이게 요수량에 관한 것이에요. 자, 작물의 건물 마른 것을 1kg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을 말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작물의 건물 마른 물건 1g을 사용하는데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 근데 1kg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 g을 말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자, 2번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내건성이란 건 뭐예요? 가뭄에 잘 견디는 거예요. 즉 물이 적어도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식물이 내건성이 강한 작물인데,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내건성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틀렸죠. 내건성이 강한 작물, 즉 한해 가뭄에 강한 작물은 요수량이 더 적죠. 물이 더 적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자, 기장이 여기서 내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뭐와 같습니까? 이 수수 비슷하게 생긴 거죠. 굉장히 딱딱하고 건조한 거예요. 거의 수분이 없어요, 이 기장이. 호박은 수분이 많죠. 그러면 호박이 어때요? 기장보다 요수량이 더 높죠. 물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 중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요수량이 작다는 것은 가뭄에 잘 견딘다는 거죠.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틀렸죠. 적은 수분으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물의 그 물 1k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이 아니죠.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 이걸 요수량이라고 한다.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요수량이 더 적죠.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맞습니다. 요수량이 작은 작물, 즉 가뭄에 강한 작물은 생육 중에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분을 가지고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은, 자,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호스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TV 같은 거 보셨죠? 여기에서 물이 똑똑똑똑 여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권부라는 건 뭐예요? 근권부. 요 뿌리 부근 그 말이에요. 이 근자가 뿌리 근자잖아요. 이 뿌리 있는 근처에다 똑똑똑똑 어떻게 점으로 적신단 말이에요. 점적.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여기에 물을 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점적관수라고 해요. 여기서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물이 소량씩 흘러 근권부 뿌리 부근의 토양을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 즉 점적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수관수는 이렇게 놓고 물을 막 뿌려대 가지고 관수하는 거. 고랑관수는 이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고랑, 이랑 고랑, 요 고랑에다가 물을 줘 가지고 요 뿌리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고랑에다가. 저면급수는 화분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식물이 있죠. 그럼 요 밑에다가 이 밑을 물에다 담궈 버리는 거. 이게 저면, 밑에 있는 저면급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저면급수를 한번 보시면 요 화분에 이 밑바닥에 물이 대하는 이 상태에서 이 통에다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통에다가. 이런 것을 저면급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물이 소량으로 근권부, 즉 뿌리 부근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 그랬으니까 점적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에서 저온장의 초기 증상은 지질 성분의 이중층으로 구성된 모에서 상전환, 어떤 형태의 전환이 일어나며 지질 성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뭐뭐할수록 저온에 강한 경향이 있다. 자, 지질 성분의 이중층, 그러면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 사이를 세포막이 가로막고 또 인지질의 이중층, 이렇게 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가운데를 가로막는 것은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이중층으로 구성된 모에서라고 할 때는 세포막이 되겠어요. 세포벽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고르면은 세포막, 세포막.
그다음에 상전환이 일어나며 지질 성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뭐할수록 저온에 강하다. 자, 포화지방산, 인지질도 이게 지방이죠, 지방. 그런데 지방은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죠. 쉽게 말하면 포화지방은 뭐와 같습니까? 이건 동물성 기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통 상온에서 굳어지는 거예요. 이건 굳어지는 거, 굳어진다. 불포화지방은 이거 식물성 기름 그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상온에서 굳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어지지 않아요. 이 동물성 기름은 녹으려면 상당한 온도가 필요해요. 뭐 6, 70도라든가. 근데 여기서 불포화지방은 상온 정도에서, 즉 인체 온도 정도에서도 어떻습니까? 굳지 않습니다. 이게 불포화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뭐할수록 저온에 강하다, 즉 굳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그렇죠? 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그러니까 일종의 불포화지방일수록 그런 말이죠. 불포화지방에 가까울수록 저온에 강하다, 즉 굳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답을 고르면요, 그렇죠. 세포막과 낮을수록 저온에 강하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인지질이 이중축으로 된 거예요. 인지질과 인지질 싸움을 끊는 이것이 이제 세포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세포막으로 분리된 인지질층. 그다음에 이게 지방질인데, 여기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저온에 강하다, 즉 굳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어느 정도 굳어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의 기름으로 되고, 여기에 새기름, 돼지기름 등 모든 동물성 기름과 버터, 쇼트닝, 리아드, 식물성 기름 중에서 코코넛 기름 같은 것도 상온에서 굳어요. 팜유 등에 포함되어 있다. 다량을 먹으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화지방산은 뭡니까? 체내 혈관이 쌓이는 지방이고, 반면에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굳지 않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내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식물성 기름에 더 많은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낮을수록, 즉 불포화지방산에 가까울수록 저온에 강하다, 즉 굳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땅갈기, 경운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토양 수분 유지가 불리해진다, 해충 발생이 증가한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 효과가 감소한다, 토양의 유실이 감소한다. 자, 토양 수분의 유지가 불리해진다, 틀렸죠? 어떻게 틀렸나요?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땅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굳어진 땅이 표출되면서 표면적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수분 유지가 불리해진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수분 유지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겁니다. 다음, 해충 발생이 증가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땅 속에 있는 해충의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표면에 노출됨으로 해서 죽거나 이런 해충이 살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해충 발생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게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비료와 농약의 사용 효과가 감소한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 효과도 이 표면적에 이제 비료 같은 것이 많이 집적이 돼 있겠잖아요. 갈아엎어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줄기나 잎이나 이런 것들하고 갈아엎어 속으로 들어가면서 유기물이 무기질화 되면서 비료 성분이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갈아엎으면 비료와 농약의 사용 효과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다음에 토양의 유실이 감소한다.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이 겉에 있는 흙은 뭐예요? 주로 사질토가 남아요. 사질토가. 이 흘러 써내려가죠. 근데 이걸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토양의 유실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다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식물 생육에서 광, 빛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 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광 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광 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줘야 한다.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자, 1, 2, 3번은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아주 쉽게 줬죠. 예,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이건 틀렸죠. 이것은 이거 뭐예요? 광 포화점에 대한 설명이죠.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빛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합성량입니다. 그러면 빛이 커질수록 광합성이 커지다가 일정한 시점이 가면 멈춰버려요. 광합성이. 빛이 계속 쪼여져도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더 많이 안 일어나요. 요 최대가 되는 이 지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광포화점이다. 그래서 빛이 일정량까지는 광합성이 증가하지만 일정량을 넘어지면 더 이상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계속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광포화점은, 이 광포화점은 음지식물일수록 광포화점이 낮고 양지식물일수록 광포화점이 높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죠. 상추하고 토마토하고 어떤 게 더 양지식물이냐 이거예요. 상추가 더 양지식물이죠. 그러니까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토마토가 양지식물이죠. 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상추보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광포화점은 상추보다도 토마토가 광포화점이 더 높아요. 좀 더 양지식물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보상점은, 자, 광보상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이 탄소 도화작용으로 만들어내는 양분이, 이 식물도 자기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양분이 자기가 먹는 양분하고 이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증대되는 양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가리켜서 보상점이라 이렇게 말해요. 보상점. 근데 광보상점은 어디가 됐든 간에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높아요. 그래서 광수는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하면 맞는 것이고,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줘야 되는데,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이라면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뭐죠?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음지식물이죠. 그러니까 고온기에는 빛을 좀 막아줘야겠죠. 그다음에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그렇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 그림처럼 양지식물이 더 높죠. 광포화점이. 음지식물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과 한번 보시고요.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즉 만들어낸 거하고 자기가 자가 소비하는 호흡량하고 같아서 순광합성량은 0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광보상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광도 또는 CO2 농도가 증가해서 순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점, 빛의 세기는 계속 세지는데 광합성량은 일정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요걸 가리켜서 요 지점을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려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비례적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죠. (11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 호르몬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극성 수송 물질이다. 합성 물질로 사, CPA, E, 4D 등이 있다. 측근미 부정근의 형성을 촉진한다. 자, 여기서 극성 수송 물질이다. 극성 수송 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옥신하고 시토키신이 있는데, 이렇게 식물체를 보면 뿌리죠.
위에서 만들어진 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식물을 밑에 뿌리 쪽으로 보내는 것은 옥신이에요. 여기서 이 크기죠. 여기도 크기고 여기도 크기입니다. 이 크기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수송해요. 이쪽으로 수송하죠. 뿌리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요 위쪽으로 수송하는 거, 요거는 키토키신이에요. 시토키신.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밑으로 해가지고 뿌리 쪽으로 측근 및 부정근, 이 뿌리 쪽으로 형성을 촉진하는 거, 이건 뭐라고요? 옥신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이 식물 호르몬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옥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면 이사디 이런 것은 지금 뭡니까? 이게 제초제의 원료예요. 제초제의 원료. 이것을 묽게 하면은 식물 생장 호르몬이 되지만 농도를 강하게 하면 이것이 제초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옥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극성 수송 물질이다. 극성이란 것은 요 위쪽에 아니면 요 맨 밑에 쪽. 근데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밑에 뿌리로 보내는 것은 옥신이고, 밑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쪽 잎 쪽으로 보내는 것은 뭐다? 시토키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만들어서 측근 뿌리 쪽으로 내보낸다 하니까 이것은 옥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토양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침식 방지, 방풍림을 조성했다. 그러면 적어도 바람에 쓸려가는 일은 없겠죠. 토양을 개량했다. 침식 방지가 되겠고요. 토양 표면을 피복을 했다. 뭐 잔디라든가 이런 걸로 지표식물로 입혔다든가 멀칭을 했다. 그러면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 있겠죠. 경운을 했다. 갈아엎었다. 그러면은 토양의 침식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작휴법. 작휴법이라는 게 뭐냐? 이랑을 만드는 법이에요. 작물이 재배되지 않을 때는 풍향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랑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작물을 심었을 때는 이 파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이랑을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작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심었을 때와 휴경할 때, 쉴 때 이 이랑을 만드는 작휴가 다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토양 표면의 피복, 멀칭 또는 지표식물로 피복해서 침식을 방지한다. 경운, 지나친 경운, 갈아엎는 것은 토양을 건조를 초래해서 오히려 침식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지나치게 갈아엎으면 오히려 토양 침식이 더 침식이 증가될 수 있다.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